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BMW에서 새롭게 출시한 풀사이즈 7인승 SUV, 6인승도 있고요, X7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는 사실상 SUV를 1999년도 전에는 없었죠. 그 이후에 X5를 만들면서 SUV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너무나 발전 속도가 빨랐어요. 판매 대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거기에 이제 아우디 Q7이나 아니면 벤츠 GLS 같은 경우가 또 7인승 SUV로서 큰 사이즈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BMW도 발을 맞추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X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미 버전에는 두 가지 가솔린 모델이 나와요. 3.0 터보와 4.4 터보. 유럽이나 한국 등지에는 디젤 옵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의 타이어 사이즈는 앞바퀴가 27540에 22인치고요 뒷바퀴는 31535에 22인치입니다 X5나 X3, X7도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는 앞뒤 바퀴 사이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를 보시면 중간에 팁 안에 동그랗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반 머플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저 라이트도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도 자동 오토 셔터 온오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닫혀 있습니다. 위에 자동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밑에까지 같이 닫히고요. 네. 이 트렁크 공간의 바닥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의외로 작지 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듯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누르게 되면 앞에 모든 시트들이 다 누워져서 여기 트렁크 공간을 가장 크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3열 시트가 완전히 눕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을 맥스로 태우겠다, 여기를 누르면 3열 시트가 올라오게 되죠. X7에 3열 시트 조작에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2열 시트가 뒤로 많이 와 있고 3열 시트가 누워져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3열 시트를 세우려면 일반 다른 차들은 문 쪽으로 걸어가서 2열 시트를 당긴 다음에 뒤에 와서 3열 시트를 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차들도 있어요. 하지만 X7은 여기서 스위치만 누르면 보시다시피 2열 시트가 앞으로 좀 움직이고 그 사이를 통해서 3열 시트가 이렇게 세워져서 굳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문 옆에서도 3열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뒷자리 공간을 보시면 앞뒤로도 넓고 양옆으로도 넓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3열 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나오게 되죠. X7은 공간 활용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2열 시트가 이렇게 독립 시트이다 보니까 SUV라고 하면 어떤 레저용이나 아니면 가족 나들이용 사용하는 용도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셔퍼 드리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한국에 출시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프리미엄 가스를 넣어야 되고,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 디젤 차 같은 경우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여기로 마련할 겁니다. 오히려 사이드미러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세대 X5 사이드미러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혹시 그 파트하고 공용화해서 쓰는 건지 궁금해졌네요. 한번 제가 이건 또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시작 부분이 상당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되게 많아서 실제 의자를 딱 앉아보면은 이쪽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왼팔을 여유있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중간에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사람이 지나가기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현재 브라운색 계열, 약간 오렌지빛도 도는데 그 계열의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투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은 완전한 다크 블랙은 아닌데 그래도 블랙에 가까운 가죽이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 계기판이나 모니터는 X5하고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 차는 6인승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컵홀더가 테이블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충전할 수 있는 USB 커넥터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모니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DVD를 틀 수 있는 CD를 삽입하는 부분도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게 되면 이쪽에 많은 발자국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형성이 돼서 신발이 좀 까칠하거나 이러면 스크래치도 잘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예 만들 거면 사실 조금 더 높이 만들어서 숙이지 않고 컵도 좀 꺼냈다 열었다 좀 할 수 있게 이렇게도 했으면 어떻겠나. 물론 전문가들이 다 설계를 고려해서 만들었겠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쉽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3열 시트에 있는 컵홀더하고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3열 시트라고 해도 뒷자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거나 이러지 않고 아주 잘 들어와요. 그리고 루프는 알칸테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3열 시트에서 조정할 수 있는 공조 컨트롤 장치예요. 3열 시트도 독립적으로 히팅과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에도 열선 시트가 있다는 게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2열 시트도 이렇게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패신저 사이드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든 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크게 고급 재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차 가격에 비해서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부드러운 재질도 아니고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쓰여져 있는 플라스틱 말고는 대시보드나 아니면 이런 문에 쓰여져 있는 이런 플라스틱들은 상당히 부드럽고触감이 괜찮은 것들이에요. 제가 앉아있는 이쪽에서도 이쪽 윈도우에 관련된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고, 그쵸? 이렇게 누르면 선블라인드가 닫히고, 여기를 누르면 반대쪽 선블라인드가 이렇게 닫힙니다. 이렇게 옆자리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햇빛이 갑자기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옆에 앉아있는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컨트롤해서 아이들한테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선루프 조절하는 장치고요. 요거는 3열 선루프를 컨트롤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한번 그 스위치를 다시 눌러보면 네, 이렇게 3열 선루프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장치예요. 이왕이면은 문 여는 스위치도 이렇게 두 개가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쌓여져 있는 대시보드예요. 이렇게 스티칭도 이 부분은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위치 보면 이 스위치는 정말 그냥 일반 장난감 플라스틱 같이 생겼어요. 원가 절감을 한 부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우레탄 같은 대시보드는 상당히 소프트하고 히딩, 통풍 시트 다 있고요. BMW가 사실 히팅 시트는 어느 차든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는 좀 아끼는 편이에요. 근데 X7은 역시 이게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핸들도 네, 기존의 X5 핸들 다른 거 없고요. 네, X5하고 다른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옵션이나 궁금하신 어떤 작동법 이런 것들은 제 X5 영상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마사지 시트 여기 조절하는 거 있고요. 기존의 도어 포켓은 X5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X5보다 이 전세대 X5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앞좌석에서 바라본 캐빈 공간인데 딱 보시면 뭐 여유가 넘쳐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없고요. 이것도 X5와 똑같이 서스펜션 높낮이 장치 있고요. 5단계로 높낮이가 이루어집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누르실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새롭게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X7의 친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가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네, 벤츠 GLS 550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친구를 불렀어요. 자, 보시면 X7이 나오기 전에는 저 GLS가 상당히 앞모습도 공격적으로 생겼고 뭔가 사나운 얼굴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X7에 이렇게 옆에 놔두니까 순한 양 얼굴로도 보여요. X7이 워낙 강렬하게 생겨서 특히 키드니 그릴이 실제 여태까지 다른 영상이나 자료에서 보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요. 엄청나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상당히 옆으로 많이 길어요. 그래서 저 노란색 깜빡이는 부분이 힘이 센 차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X7 엔진룸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40i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하나 큰 50i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룸이 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6기통 엔진은 이 엔진룸에 되게 작게 느껴져요. 되게 귀엽네요. 저렇게 푹 꺼져서 얼마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엔진을 내렸을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밑으로 많이 설계가 돼서 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트럿 타워바도 서브 프레임에 보강하듯이 이렇게 보강을 했고요. 뭐 이런 전문적인 건 사실은 우리 타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차가 이상하지만 않고 내 몸에 맞고 내 스타일에만 맞으면 그게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아셔야 될 부분은 워셔액,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부분 저기 나와 있고요. 디멘션은 자막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차를 눈찜작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X7이 훨씬 넓어 보이고 훨씬 차가 커 보여요. 이 부분이 실제 디멘션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헤드룸 부분이나 아니면 루프의 시작점이라든가 앞에 본네트가 끝나는 점, 이런 것들이 더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차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넓이도 X7이 더 넓어 보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차의 지상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본네트 라인을 보시면 확실히 X7이 약간 숙여 있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릴이 더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생겼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GLS X7의 뒤를 비교를 해보면 스타일이 살짝 다를 뿐이지, 특히 이 뒤에 해치 라인이, 이쪽 라인이 좀 더 X7이 누워 있어요. 그거 말고는 거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나 보이진 않습니다. 높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차의 루프렉을 봐도 일반 파이프 형태의 루프렉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X7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GLS입니다. 이 2열 공간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실제 저 차는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는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하지만 제가 탑승해 본 결과 차의 앞뒤의 공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실제 폭이 X7이 이 차보다는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점은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인체공학적인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어디를 기대도 불편합니다. 머리를 기대도 불편하고, 이거를 내려서 어깨 쪽을 하자니 너무 이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헤드레스트는 어떻게 보면 좀 멋을 위한 게 아닌가, 이 정도의 충격 흡수는 있을지언정 기대고 다니기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X7의 헤드레스트는 이 자체도 수동으로 이렇게 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받쳤을 때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고, 특히 이 부분은 시트 등받이를 눕혀서 좀 잠을 청하거나 이럴 때도 상당히 좋은 헤드레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X5의 M 패키지를 보면 그때 이런 헤드레스트가 적용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X7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왔어요. 저 GLS도 예전에 GL 시절에는 3열 위에 유리로 되어 있는 썬루프가 있었어요. GLS로 바뀌면서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열 위에 그 글라스 썬루프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7의 썬루프는 앞에 X5하고 똑같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역시 그 LED 라이트를 통해서 밤에 여러가지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뷰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점들 보이시죠? 이 썬루프 주변에 약 15,000개 이상의 LED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반사가 돼서 라이트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뒷자리를 탑승을 할 때는 문을 열고 이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자동으로 의자가 앞으로 가서 뒤로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상당히 의자의 속도는 느려요. 네. 지금 벤츠 GLS를 보고 계신데 3열 시트를 진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2열 시트 스위치가 여기 있고 이걸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3열 시트에 착석한 다음에 이 시트를 원래 위치로 돌리기 위한 자동 시스템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르고 등받이를 세운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손잡이 레버를 이용해서 당겨서 원래 등받이의 위치까지,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성 운전자나 어린 아이들은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GLS에는 개선이 돼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 실제 X7이 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다는 느낌이 들죠. 라이트가 있는 부분도 좀 높은 부분이 있고, 지금 지대도 약간 X7 있는 부분이 살짝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고라든가 차에 타고 내릴 때의 느낌이 두 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지역에 출시하는 BMW의 특징은
견인할 수 있는 히치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옵션을 하거나 아니면 애프터마켓용을 구입해서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나온 X7도 마찬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견인할 수 있는 히치 시스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GLS 모양은 GL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이 제너레이션이 한 8년 정도 됐어요. 차후에 GLS의 신형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 X7은 확실히 이 GLS보다 여러 면으로 해서 좀 더 신세대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GLS가 신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큰 경쟁을 하면서 독일차 대형 SUV 시장에 또 하나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X7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보셨고요. 간단하게나마 X7의 친구인 GLS랑 같이 비교도 해보셨어요. 어떤 차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GLS 같은 경우는 신형 GLS가 나온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금 새롭게 나온 X7이 일반 대중들한테 호응도 너무 많이 받을 것이고 판매량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차후에 저 GLS가 신형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차가 더 인기를 얻고 어떤 차가 더 유용하게 쓰일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GLS가 새로 나왔을 때 여러분께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X7의 주행 영상이라든가 운전의 느낌 그리고 실제 도로를 달렸을 때 이 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담아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